2023년 8월 22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화영 전 경기도 평안도지사의 2020판이 예정돼 있죠. 아마 또 공전할 것이다 이랬는데 그 공전의 원인은 바로 이화영 전 부지사가 같이 하려고 했던 그 서민석 변호사, 법무법인 해광이죠. 이 변호사가 어제 갑자기 사임계를 제출하는 바람에 공전이 될 것 같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서민석 변호사는 왜 사임계를 제출했을까? 그 진짜 이유가 뭐냐? 뭐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서민석 변호사가 재판부에 사임계를 내면서 들은 이유는 이겁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배우자가 사실과 다른 얘기로 비난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 신뢰관계에 기초한 정상적인 변론을 할 수 없어서 사임하기로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임의 원인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배우자라고 명시를 했고 비난을 멈추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 백정화 씨는 우선 7월 24일이죠. 해광 변호인단에 대한 해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검찰하고 뭔가 변호인이 딜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 법적으로 이화영을 변호하는 사람은 법무법인 해광인데 그건 이화영 본인이 동의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여기 중간에 늘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 개입돼 있다. 그래서 그거를 7월 25일 한번 이화영 전 부지사가 법정에 나와서 난 법무법인 해광하고 같이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고 8월 8일에도 또 한 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서민석 변호사는 안 나오고 김영태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가 나와서 뭐 증거 의견서라는 걸 제출을 하고 거기서 이제 뭐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이 압박 또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압박에 못 이겨서 허위 진술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 이런 것까지도 해서 그런데 그때마다 이화영 전 부지사 본인은 우선 7월 25일에는 변호인 해임과 관련해 충분히 논의가 안 되고 부인이 의사를 표한 것 같다. 제 의사가 아니다. 이래서 부인의 의견을 뒤집었고 그 다음에 8월 8일에는 또 자필 입장문을 내서 그 재판부가 그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해광 소속 변호인단의 유지를 원하는 거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렇다. 이렇게 답하면서 오늘 해광이 불출석해서 다음 기일에 해광과 진행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다음 기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인이 변호인단을 비난하는 것, 이게 진짜 이유냐? 글쎄요. 비난한 거는 7월 24일 변호인단 해임할 때부터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회복이 되는 듯 싶었는데 다시 또 이게 삐그덕거리더니 결국은 사임계를 제출했다. 그러면 비난이라고 하는 거와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의 그 서민석 변호사 비난과 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 관련 기사를 쓴 곳을 찾아보니까 오마이뉴스가 썼더군요. 오마이뉴스가 이제 법무법인 덕수의 김형태 변호사 쪽에 아마 취재를 좀 열심히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임의 진짜 이유가 자, 법무법인 덕수에서 김형태 변호사의 증거 의견서를 통해서 이미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에 진술했던 쌍방울의 이재명 경기도지사 그 방북비용 대납 이게 허위 진술이라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법무법인 해광으로서는 자, 덕수의 의견 그거를 그대로 받아서 허위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의견처럼 처음에 그게 허위가 아니고 그게 진짜다라고 얘기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사임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저는 뭐 그건 얘기가 안 된다고 봅니다. 그거야 이화영 전 부지사 본인의 의견이 중요한 것 아닌가요? 본인의 의견을 물어서 자, 이걸 어떻게 얘기할까요? 지난번에 동의한다고 했는데 그 동의한다는 거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철회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이화영 전 부지사 본인의 뜻에 따라서 서민석 변호사가 가서 얘기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는 걸 서민석 변호사가 고민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오마이뉴스는 잘못 짚었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뭔가를 몰아가려고 기사를 이렇게 쓴 것 같고, 자, 언론 보도를 종합해보면 어제 낮에 뭐 오전 중이겠죠? 서민석 변호사가 이화영 전 부지사를 마지막으로 접견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접견을 해서 이제 물었겠죠?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변호인 해임건이 공개적으로 논의되면 변론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 배우자와 이견을 조율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 부분에 관해서 확답을 안 했기 때문에 서민석 변호사가 어제 낮 12시쯤에 사임계를 낸 것 아니냐. 이거는 뭐 시점상 명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서민석 변호사는 부인과 의견을 조율해달라고 어제 오전에 일종의 최후 통첩을 한 거고, 그런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거기에 제대로 답변을 안 하고 미적미적 하니까 서민석 변호사가 사임계를 내버린 것 아니냐. 그러면 서민석 변호사는 알겠죠, 왜 사임계를 냈는지.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취재는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 지금 부인은 뭐 구속돼 있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는 구속돼 있고, 그러니까 변호사 선임, 그 다음에 변호사 수임료 결제, 이런 걸 누가 하겠습니까? 부인이 하겠죠, 부인이. 그러니까 이 부인이 변호사 선임과 관련해서 본인의 권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중요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러니까 변호사 수임료의 실질적인 집행자가 이화영 부인인데, 그런데 변호사 수임료 이 문제를 만약에 서민석 변호사가 뭐 얼마나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법조계 일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민석 변호사로서는 자칫 잘못하면 수임료를 못 받게 생길 상황. 왜냐하면 이화영도 부지사 구속돼 있는데 거기서 어디서 그 돈이 나와서 수임료를 내겠습니까? 결국은 그 부인이 내야 되는데, 부인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되니까, 응? 자꾸 서민석 변호사를 불신하니까, 그러면 부인은 서민석 변호사한테 안 줄 거 아니겠습니까? 수임료를. 변호사로서는 당연히 이건 곤란하다. 내가 뭐 무료 변론할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이화영 전 부지사하고 무슨 동지적 관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아마 이렇게 판단한 것 아니겠는가 하는 게 지금 법조계 일각의 분석인데, 저는 이 분석이 꽤 맞을 가능성이 있다. 진짜 이유는 바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 백정화 씨가 이른바 돈줄을 딱 쥐고 있으니까 그 앞에서 변호사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그 변호사는 이화영 전 부지사 보고 부부간에 좀 정리를 하라 하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정리를 못하는 거죠. 거기에 저는 진짜 이유가 있다는 이 법조계 일각의 분석,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인 이유보다는 실질적인 이유는 돈에 있다, 이런 것으로 보이고, 자, 그러면 이렇게 돼서 이제 서민석 변호사 사임했고 김영태 변호사 사임했죠. 자, 이러면 현재 서류상으로는 민주당에서 선임한 변호사가 있다고 합니다. 서상윤, 현근택. 근데 그동안에 법정에는 한 번도 출석을 한 적이 없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재판부가 오늘 결단을 내려야죠. 계속 이렇게 재판이 지연되는 거를 방관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국선 변호인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당장이라도 국선 변호인 불러서, 변호인이 있으면 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진술은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상황을 오늘 하든가 아니면 변호인이 좀 상황 판단을 한 다음에 하자. 왜냐하면 지금까지 무려 42차례 공판이 있었습니다. 42차례. 이 공판을 이제 국선 변호인이 만약에 선임된다면 전부 다 복귀를 해봐야 되고, 수많은 증인들의 그 증언, 이것도 다 훑어보고 나서 변론을 해야 될 테니까 최소 한 달 정도가 걸린다는 거죠. 한 달 이상이 걸릴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 재판은 한 달쯤 뒤로 미뤄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검찰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결단을 해야죠. 백현동 배임 문제는 어느 정도 이제 다 완성이 됐으니까, 자, 이거 하나 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인지, 아니면 검찰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진술한 내용이 법원에 지금
증거로서 제출이 돼 있습니다. 물론 그 증거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아직 동의 표시를 안 했으니까. 근데 오늘 예를 들어서 재판부가 국선 변호인을 일단 참석을 시키고 그 부분에 대한 증거 동의를 이루면 그걸로 묶어서 구속영장 청구할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영장 청구하는데 별 차질이 없겠지만 그게 안 이루어지면 결국은 9월 내지는 늦으면 10월까지도 넘어가서 묶어서 청구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백현동 단독, 그 다음에 오늘 만약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뭐 국선 변호인까지 재판부가 결단을 해서 참여시키면 그러면 뭐 9월 초중순에 백현동과 대북송금을 묶어서 영장을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판부가 결단을 안 한다면 그러면 결국 국선 변호인으로 해서 뭐 9월 10월쯤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변수들이 있죠. 1차 변수는 재판부 변수, 2차 변수는 검찰의 결심. 그런 두 가지 변수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 시점이 결정될 것이다. 한번 오늘 재판부가 어떤 결심을 하는지 함께 관찰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